안녕하세요, 현모코치입니다. 네, 여기는 마포구 현석동에 있는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이고요. 제가 운영하는 자전거 매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냐면은 산악자전거 입문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입문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초급 상태이신 분들에게 산악자전거를 용도와 장르별로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고르실 때 중요한 포인트들, 내가 적어도 이런 기준을 갖고 자전거를 골라야 된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브랜드도 많지만 브랜드를 떠나서 자전거의 장르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이해를 하시고 또 본인이 즐기는 스타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기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전거를 구매할 때 어떤 모델을 살까요가 아니라 어떤 장르의 어떤 스타일의 자전거를 살까에 대한 구매 가이드니까 내가 자전거를 어떤 걸 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초급자라고 한다면 산악자전거의 테크닉에 대한 지식 아니면 산악 지형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이신 분들을 본인들을 이제 초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설명이 되는 영상이고, 중급자분들, 내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내가 자전거는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 내가 산악자전거 파크에 가도 싱글에 가도 모든 코스의 한 80% 이상을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중급자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잘 알아서 타고 싶은 자전거 고르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입문 초급자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자전거의 그 장르, 용도별 자전거의 장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트레일 바이크가 뭐냐, 올마운틴이 뭐냐, 엔듀로가 뭐냐, 네, 뭐 이런 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옆에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자전거는 이제 프로세스 134라는 코나 자전거에서 나오는 프로세스 134라는 자전거거든요. 프로세스 134. 그럼 134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여기 옆에 보시는 자전거는 153이고,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자전거는 프로세스 X라는 모델이거든요. 네, 이렇게 용도가 다 다른데 이제 아예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자전거는 이제 트레일 바이크라고 하고 프로세스 134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전거는 왜 134냐? 이 리어 트래블이 133mm여서 134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133mm에 140mm. 그러니까 140mm의 완충을 타는 거고 133mm의 완충을 하는 거예요. 이 앞뒤 서스펜션의 길이로 이제 장르를 이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일 바이크라고 하고, 네. 그러면 트레일 바이크를 어느 정도라고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보통은 한 120mm, 네, 리어샷 기준이에요. 한 120mm부터 한 140mm 정도까지를 우리가 흔하게 트레일 바이크라고 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럼 올마운틴은 뭐냐? 올마운틴은 한 리어 트러블이 150mm 정도의 때를 이제 올마운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mm 아니면 한 155mm. 그래서 프로세스 153은 리어 트래블이 153mm가 나와서 이제 153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에는 150mm 포크를 꽂아도 되고 160을 꽂아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를 이제 올마운틴이라고 하는데 사실 트래블만 놓고 보는 건 아니에요.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리어 트래블이 162mm에 앞에가 170mm 포크가 들어가서 요런 자전거를 이제 엔듀로 바이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엔듀로 바이크는 리어 트래블이 그래도 한 160mm급 이상, 네, 이렇게 요거를 엔듀로 바이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프로세스 153도 카테고리는 엔듀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올마운틴에 가까운 좀 가벼운 엔듀로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격적인 엔듀로 바이크는 그래도 한 160mm 이상급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단순하게 트래블의 차이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래블이 점점 길어질수록 그 자전거가 타야 되는 환경에 맞춰서 여러가지 지오메트리적인 설계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헤드 각도의 변화라든지 자전거 전체 리치의 변화라든지 뭐 체인 스테이의 길이라든지, 그리고 각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브랜드마다도 같은 엔드로 바이크나 같은 올마운티나 같은 트레일 바이크라도 성향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자전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인 성향은 그런 트래블의 길이에 따라서 자전거를 트레일, 올마운틴, 엔듀로 이렇게 자전거를 나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장르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제 내가 타고 싶은 자전거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타일은 내가 즐기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트릭, 두 번째는 싱글 라이딩, 세 번째는 파크 라이딩. 우리가 MTB를 이용해서 요즘 트렌드하게 즐길 수 있는 형태는 요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향은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유튜브에서 외국 라이더들 영상을 보는데, 아니면 한국의 영상을 보는데, 나는 이런 트릭 위주, 트릭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뭐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산이 아니라 이렇게 공원에서 파크에서 뭐 앞바퀴 들고 막 뒷바퀴 들고 점프하고 막 360도 돌고 180도 돌고 막 이런 기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술을 하는 영상들을 내가 즐겨 보는지, 아니면 싱글 라이딩은 이제 이렇게 내추럴한 산악에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내추럴한 산악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 어필도 하고 다운힐도 하고 어필도 막 기술적으로 하고 요런 라이딩은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인지, 네, 그런 거는 싱글 라이딩이고요. 파크 라이딩은 이제 다운힐 위주, 한 80% 이상의 다운힐 위주의 라이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셔틀을 하든 아니면 MTB 파크에 가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내리막 위주로 주행을 하는, 나는 이제 그런 형태, 내리막에서 막 점프 뛰고 드랍하고 뭐 코너링하고 막 이런 영상들을 내가 주로 보고 내 취향이 그런 쪽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스타일로 라이딩 스타일을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본인의 일단 취향, 그리고 꼭 한 가지는 아니더라도 겹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은 순서대로 가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 라이딩을 하고 싶다. 지금은 MTB를 전혀 못 타서 동네 산도 못 가고 임도도 못 가는 수준이지만 나는 파크를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집 근처에 있는 동네 싱글을 잘 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싱글을 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놀이터라든지 공원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계단도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고 난 내려오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장애물도 좀 극복해보고 난 이런 스타일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 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이제 한번 자전거를 한번 골라볼까요? 네, 가까이 한번 와주시면, 자, 우리 트릭으로 나는 33%, 33%, 33%다. 내가 자전거를 즐기고 싶은 모양새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25%, 25%지만 트릭을 즐기고 싶은 게 50%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 개 중에 내가 트릭을 즐기고 싶은 비중이 제일 높다라고 하면 나는 트릭 라이더고, 네, 내가 이 세 개 중에 가장 즐기고 싶은 라이딩 형태가 싱글이다. 그러면 싱글 라이더인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중에 파크의 비중이 제일 높으면 나는 파크 라이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트릭을 하기에 좋은 자전거, 네, 뭐가 있을까요? 트릭은 자, 트레일 바이크로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올마운틴 자전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트레일 바이크죠. 트릭을 할 때 기준으로 트릭을 하고 싶은 라이더가 엔듀로 바이크까지는 고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엔듀로 바이크는 X. 엔듀로 바이크는 서스펜션이 길고, 그 다음에 엔듀로 바이크가 요하는 그런 수준의 지오메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전거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강성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겁단 말이에요. 아무리 경량으로 만들고, 네, 아무리 그 자전거 자체가 가벼워도 트래블에서 오는 그런 둔함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릭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세 개 중에 추천해 드릴 수 없다, 트릭을 하는 라이더한테. 그 밑에 내용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싱글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자전거를 추천해야 되냐? 트레일 좋아요. 올마 좋아요. 엔듀로 세모예요.
네. 싱글을 입문하시고 싶은 분한테 가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자전거는 당연히 트레일 바이크. 트레일 바이크를 당연히 추천을 제일 드릴 수 있죠. 초급자의 기준에서 자전거를 타고 싱글에 갔을 때 자전거가 당연히 제일 가볍고 경쾌하고 반응도 빠르니까 오르막 내리막을 균형감 있게 잘 타기가 좋단 말이에요. 트레일 바이크는 오르막과 내리막의 비중이 50대 50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지형을 잘 탈 수 있도록 만든 자전거가 이제 트레일 바이크니까요. 근데 올마운틴도 한 150, 150의 전형적인 올마운틴은 오르막 50%, 내리막 50% 이런 지형을 타는데 적합한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올마운틴은 약간 엔듀로 바이크의 성향이 있는 그런 자전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의 특성상 그런 자전거는 이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 자전거는 오르막과 내리막의 비율이 오르막은 한 30%, 내리막은 한 70% 정도 비율이 되는 지형에서 타기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대 5인 지형에서는 이제 트레일 바이크가 제일 적합하다. 싱글 라이더에게는. 자, 그럼 파크 라이더에게 제일 좋은 자전거는 당연히 엔듀로 바이크겠죠. 엔듀로 바이크라는 것 자체가 그런 파크 라이딩의 형태를 즐기기 위해서 딱 만든 자전거니까. 그러면 올마운틴은 어떨까요? 올마운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파크 라이더이고 싶지만 모든 라이딩의 100%를 파크에서만 즐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올마운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동네 산도 가야 되고 내리막의 긴 코스를 타지만 오르막을 전혀 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마운틴 괜찮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크 라이더에게 트레일 자전거는 세모죠. 세모. 어떤 트레일 자전거를 고르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파크 라이딩을 주로 하고 싶으신 분한테는 애매하다는 거예요. 트레일 바이크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간단한 설명은 이 정도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장르 대 장르로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 간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애매하게 걸쳐져 있으신 분들이 있고, 사실 자전거 한 대로 전부 다 하고 싶으신 게 사실이잖아요. 자전거를 용도에 맞게 2대 3대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자전거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나는 100% 트릭이다. 내 라이딩은 정말 100%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100%라는 거는 그냥 90%가 트릭인 거예요. 그리고 싱글이나 파크는 그냥 가끔 가는 거예요. 가끔. 네. 그러신 분들은 트레일 바이크를 고르시는 게 맞아요. 풀샷에서. 이해하셨죠? 네. 근데 나는 트릭을 하면서 싱글을 가고 싶다. 트릭을 하면서 싱글을 가요. 파크는 거의 배제된 거예요. 트릭을 하면서 싱글을 가고 싶다. 그럼 트레일 바이크를 고르시면 돼요. 네. 근데 내가 트릭을 하면서 나는 성향이 파크 라이더다. 그래서 파크를 꽤 자주 갈 것 같다. 1년에 5번 이상, 10번 이상. 그러면은 올마운틴을 고르시는 게 더 맞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나는 싱글 라이더. 나는 싱글 라이더인데 100% 싱글 라이더인 거예요. 파크나 트릭은 고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트레일을 고르시면 되는데, 트릭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싱글 라이더가 트레일을 고르면 트릭까지 연습을 하기가 좋다라는 거겠죠. 근데 나는 싱글 라이더면서 파크 라이더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올마운틴을 고르신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파크를 내가 현실적으로 얼마큼 자주 갈 수 있냐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파크를 연중 행사로 5회 미만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냥 트레일 바이크를 고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트레일 바이크도 파크에 가서 타기에 충분하거든요. 근데 내가 파크를 가는 비중이 10번 이상 높다. 그래도 월에 한 번은 간다 라고 하시면은 올마운틴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라이더지만 파크라는 거를 고려한다면 올마운틴을 고르시는 게 맞고요. 자, 두 번째, 나는 파크 라이더다. 나는 파크 라이더인데 내 마음은 완벽하게 파크 라이더다. 그러면 사실 엔듀로 바이크를 사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너무 입문자고 너무 초급자면 첫 자전거나 아니면 내가 본격적으로 자전거 연습을 시작해야 되는 라이더인데, 그런 라이더에게 엔듀로 바이크는 좀 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본격적인 파크 라이더여도 내가 아직 초심자면
올마운틴이나 트레일 바이크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내가 초급자를 좀 지나서 어느 정도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분들, 내가 첫 자전거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엔듀로 바이크가 파크에서 타고 놀기는 제일 좋죠. 근데 내가 파크와 싱글을 즐기는 비중이 약간 겹친다, 네, 그러면 엔듀로 바이크보다는 올마운틴의 엔듀로성을 띈 올마운틴 바이크, 올마운틴 바이크 중에서 조금 센 애들 있어요. 지오메트리가 세거나 트래블이 조금이라도 더 길거나 그런 애들을 고르시는 게 맞고, 네, 내가 파크 라이딩을 즐기면서 트릭을 한다, 그러면 그냥 올마운틴으로 하시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일이 좀 애매하다는 거고, 근데 이러신 분들 있어요. 성향이 되게 이렇게 로어한 날것에 거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파크력을 트레일 자전거로 가셔도 돼요. 왜냐면 다루는 물건 자체가 어려워지면 같은 코스여도 내가 그 코스를 공략하거나 거기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트레일을 고르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는 너무 많은 변수를 뒀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사실은요, 개인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본인의 요건이라든지 본인의 상황, 또 실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컨설팅, 네, 이걸 통해 상담을 통해서 자전거를 추천받는 게 제일 좋은데, 최소한의 기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 설명을 듣고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점검하는 내용을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점검하면 안 돼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장르, 산악자전거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해와 조예가 깊으신 분들, 가까운 매장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던지, 네, 그럼 꼭 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추천을 받으셔야 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라미가 제일 많은 거는 올마예요. 네, 올마라는 게, 근데 쌍동그라미는 없어요. 그렇죠? 쌍동그라미가 없다라는 거는 어디 한쪽에 딱 이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트릭과 싱글과 파크 모든 거를 소화하기에 적합하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마를 고르시면 기본은 할 수 있겠죠. 기본은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막 시작하는 입문 초급자다, 그리고 나는 스텝을 좀 차근차근 정석적으로 밟아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트레일 바이크로 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트레일 바이크로 기본적인 트릭, 기술이라고 할게요. 윌리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트릭이니까 그런 기술들을 익히고 싱글과 파크를 차근차근 입문을 하시는 자전거는 얼마보단 트레일이 좋아요. 코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기변을 너무 최소화하고 너무 정말 한 대로 딱 가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이제 올마인 거고, 이 표만 봐도 화력성이 제일 좋은 자전거는 이 두 자전거예요. 트레일하고 올마. 왜냐면 트레일 자전거가 파크를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엔듀로 바이크는 보시면요, 쌍동그라미를 하나가 받았는데 X랑 세모가 있어요. 그쵸? 이거는 한쪽으로 장르가 완전히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치우쳤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정확한 용도가 있다라는 거죠. 네, 한 가지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걸 원하는지, 그리고 그게 확실한지에 따라서 그 자전거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트레일 자전거는 쌍동그라미가 두 개예요. 그쵸? 그럼 이 자전거는 범용성도 있고 활용성도 있고 또 적합한 카테고리가 두 개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트레일 바이크 또 좋은 자전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건데요, 트래블이 긴 자전거를 탄다고 상급자다, 트래블이 짧은 자전거를 타면 초급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아니면 긴 트래블의 자전거가 무조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초급자예요. 네, 초급자도 아니 입문자,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자전거 추천을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상급자도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트레일 바이크를 탈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초급자에서 실력이 좋아져서 실력이 올라갈수록 굳이 계속 롱트러블로 기변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스타일, 네, 그거를 잘 고려하셔서 자전거를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끝났
끝난 줄 아셨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끝났는데 아직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남아서 그래도 저희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서 코나 바이크를 주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나 바이크가 소비자분들 다양한 니즈에 적합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격대가 이제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풀샵 중에서 입문용 자전거가 200만원 후반대부터 시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200만원대부터 이제 프리미엄급까지 해가지고 한 800만원대까지 자전거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 그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내가 실력은 중급자여도 항상 중급자가 비싼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알루미늄 프레임의 적당한 컴포넌트에서도 퍼포먼스는 다 나와요. 이제 타면서 그런 기계적인 완성도나 만족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격대의 자전거가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비티하고 요즘 트렌드의 성향에 맞는 이런 자전거들을 되게 세부적인 장르로 쪼개놨다라는 거, 이것도 소비자분들한테 좋죠. 그러니까 올마운틴에 가까운 트레일 바이크도 있는 거고, 엔듀로 바이크에 가까운 올마운틴도 있는 거고, 또 본격적인 엔듀로 바이크도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이제 선택의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코나 바이크를 운영하면서 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관리가 어려운 자전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가 샵을 운영하고 제가 직접 정비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자전거 타는 횟수라든지 시간이 많잖아요. 주 5일에서 6일 정도 강습을 하는데, 자전거 손이 많이 가는 자전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코나 자전거는 다른 풀샵들에 비하면 손이 정말 많이 안 가요. 손이 많이 안 간다라는 거는 링크들이 매우 튼튼하게 설계가 돼 있다. 그리고 볼트들도 잘 풀리지가 않고 잡소리도 잘 안 나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300만원대 자전거인데도 불구하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포크 형태로 링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면 좌우로 비틀리는 거에 대한 강성이 엄청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에만 살짝 물려놓은 것도 아니고 3cm 이상을 물려놨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비틀어지지가 않으니까 볼트들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단면만 붙여놔서 좌우로 비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도 벌어지고 이쪽으로도 벌어지겠죠. 자전거가 코너링을 돌 때나 뒤틀렸을 때, 그런 자전거들이 보통은 링크가 많이 풀리거든요. 그렇게 생겼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긴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볼트를 크게 만든다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코나는 양쪽을 꽉 물려놔서 좌우로 비틀리는 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링크들을 정비하는 주기가 상당히 짧다.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 잡소리가 아예 안 나진 않는데, 잡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한번 열어서 정비를 하면 다시 잡소리가 없어져요. 근데 풀샵 중에 잡소리가 안 잡히는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소리 나면 신경 쓰이잖아요. 자꾸 딱딱 소리 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자전거들을 좀 싫어하는데, 코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격대 200만원대부터 700~800만원대까지 그리고 이렇게 트레일 바이크, 올마운틴에 가까운 엔듀로 바이크, 또 엔듀로 바이크, 그다음 엔듀로 바이크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다운힐 바이크까지 있잖아요. 이런 자전거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 금액에 따라서 자전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 되니까 일단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아카데미도 운영하면서 입문 초급자분들에게 되게 친화적인 매장이에요. 아카데미 오시는 분들이 보통 그러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후회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상담을 오래 깊게 한단 말이에요. 후회 없이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잘 사는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좋은 금액의 자전거를 구매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 이전에 정말 나한테 필요한 자전거가 뭐고, 내가 자전거를 샀을 때 집에만 이렇게 처박아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정말 돈이 아깝지 않게, 내가 산 금액이 아깝지 않게
이거를 통해서 재미나게 자전거 타고 건강하게 타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용도에 딱 맞는 내 니즈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고 그 자전거를 꾸준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사셔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에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용도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시고요.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 오시면 저랑 상담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전화로 예약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저랑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